연인 정도 레벨까지 갔었는데 연인이 있다고. 맞아요. 이용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연인 정도의 레벨은 뭘까요? 제가 얼굴이 붉어져야 되는 단어인가요? 농담이에요. 그냥 부러워서 말해봤어요. 연인 정도의 레벨까지 갔는데 연인이 있다고 라고 하면 실제로 이런 분하고 꼭 연인이 돼도 약간은 좀 나중에 리스크가 있긴 있어요. 물론 그래도 이렇게 돼도 뭐 잘 풀려서 뭐 결혼도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저도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기도 했고 저도 대학교 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학교 때 그 경험을 했던 그 상황에는 정말로 엄청난 분노가 일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상대한테 화를 내거나 하진 않고 그냥 딱 알겠다라고 하고 딱 말았는데 그런데 자꾸 만나는 기회가 생기는군요. 좀 더 볼까요? 여기 있는데 이세진님이 그런데 상대가 연인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가면 자꾸 부딪히면서 불화가 일어날 텐데 라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일단 기억할 거는 쿨해져야 됩니다. 쿨해진다라는 거는 상대에게 분노할 것도 없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장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그게 진짜 어장이라고 가정하고 어장 안에 있을 때는 어장에 있는지 모르고 굉장히 행복하게 헤엄치고 다녔어요. 지금은 어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장에 있던 내가 행복하게 헤엄쳤던 그 세월의 무지함이 부끄럽고 분노가 일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상대에게 공격적으로 표출돼요. 이 공격은 두 가지의 공격성을 띠는데 하나는 실제로 나쁜 말을 하거나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펼쳐져요. 이게 이제 어떤 실제로 그 양의 공격성이고 또 하나는 방금 약간 언급도 했지만 상대에게 나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라고 판단하지만 상대가 느끼기에 오버해서 차갑게 군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한테 나쁘게 할 것도 없고 상대한테 뭐 차갑게 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쓰던 시간 이런 것들을 안 쓰더라도 뭐 오빠 이번에 근데 이거 하신 분이 여자인가요? 남자인가 모르겠네요. 오빠 이번에 영화 언제 한번 봐요. 그랬을 때 그래 언제 보자. 근데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하면은 약간 뭐 돌려서 거절할 수도 있고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그리고 그 영화를 내가 그렇게 막 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고 좀 쿨하게 뭐 그 영화 보고 싶으면 보고 보고 싶으면 보고 그리고 영화를 보고 그래 영화 같이 보자 보고 그리고 다음에는 나도 좀 여자친구랑 같이 보게 좀 소개팅도 한 번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차라리 이 기회에 좀 더 친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도 저는 방법이지 않을까를 생각하는데 근데 저라면 이 사람과 그렇게 막 계속해서 만나거나 이런 일을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이성을 만날 기회가 적고 이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면 이런 분들의 좀 바닥 심리까지도 봐보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바닥 심리라는 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거를 까집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연애라는 게 그거거든요. 연애를 하다 보면 내가 평소에 몰랐던 내 바닥 심리를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찌질한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느끼거든요. 상대에 대해서도 느껴요. 왜 이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하지? 원래 사람들은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연애에서 실패하고 그래 이상한 사람 만났어. 두 번째 연애 만났는데 또 이상해. 실은 사람은 다 이상해. 그걸 감수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의 바닥을 봤을 때 상처도 적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상처는 씨는 바닥거든. 상처는 지나간 거야. 춤추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래요. 그렇군요. 많은 스킨십이 있었겠어요. 부럽습니다. 저는 쿨하게 대하고 있는데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문제는 다음 주에 또 우르르 같이 가게 된다는. 자,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나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하지 안 하고 있는데 내가 의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정말로 이제 연인 정도의 레벨의 무언가 마음의 교감이 오고 갔다면 이런데 이거는 좀 확률이 낮은 케이스긴 합니다. 오고 갔다면 그 사람의 남자친구 지금 질문자분이 제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남자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사람의 남자친구와 나를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똑같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똑같이 지금 마음이 양쪽에 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내가 더 유리해요. 그 사이의 정보를 알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의 남자친구보다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둘 사이에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는 경우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유리한 상황을 보통 사람들은 유리하게 끌고 가지 못해요. 내가 너무 나쁜 얘기 해주나? 왜 유리하게 끌고 가지 못하냐면 쿨하지 못하거든. 끝까지 쿨함을 유지하지 못해요. 질투하고 상처받은, 왜냐면 자꾸 자기가 상처를 받거든요. 자꾸 상처를 내밀고 들이밀고 그래서 그 상대 여성분은 지쳐서 됐다 그냥 원래도 그래 이건 나쁜 짓이니까 그만두자라고 원래 사람은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 원래 연인을 두고 나와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원래 남자친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갔다가 온 거지. 혹은 가지를 못했거나 뭔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나를 통해서 채우고 있는 거야. 시간을 채우고 있든. 근데 나와 그 사람, 그러니까 나를 봤을 때 연인 감정으로서 안 바라보고 정말로 남자친구가 바빠서 시간을 때우고 있다. 이거는 정말 가망이 없어요. 이게 더 많은 경우의 수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진짜로 나에 대해서 연인의 감정이 있는 상황이면 내가 훨씬 유리하다는 거지. 왜 그래서 어쨌든 그 여성 마음에 결핍이 있고 나는 그걸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못 버려요. 만약 그런 상황이면 내가 그렇게 그런 채워주는 모습을 보이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를 정리해버리는 이유가 내가 이제 거기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음을 표현하고 나 힘듦을 표현하고 상처받았음을 표현함으로써 상대가 이건 나쁜 일이고 그리고 지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도 결국 똑같구나라고 생각해버리고 그래서 그래 어차피 똑같을 거면 나쁘지 않은 일 그리고 리스크가 없는 일 그건 원래 남자친구로 가는 거죠. 이건 남녀가 똑같은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자. 그런 리스크를 없애고 그 남자와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나는 심지어 정보도 알고 있어. 그런 거 알고 있지만 너를 나쁘게 보지 않아. 너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네가 힘들지 않은 선에서 쿨하게 친절하게 그걸 유지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돌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애초에 이런 상황에서 저울질하는 경우에 남자친구가 똑같은 수준의 감정을 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제 거기에서부터가 문제지. 아까 말했던 그 케이스인데 여기서도 이제 흔들리고 있다는 말은 했다곤 하지만 그 말은 또 고지고대로 들을 건 아니에요. 사람은 연애하면서 다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거는 좀 고민해봐야 되고 의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심리에서 투사라는 표현을 써요. 뭐 싸울 때 그런 투사가 아니라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직장 상사가 싫어요. 직장 상사가 무서워.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직장 상사는 나를 싫어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투사시키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거를 근데 스스로가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같이 춤추는 경우는 생기는데 같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라고. 일부러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낮은 확률을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기대를 품어드린 것 같은데 그걸 기대하지도 마세요. 기대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그게 춤추는 경우가 생기면 뭐 쿨하게 잘 춤추고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해주고 그 춤으로써 상대를 배려하는 걸 느끼게 한다고 들었어요. 그 춤도 이제 상대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건 뭐 무예 같은 얘기인가요? 무협지에만 나오는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생각하시고 상대를 충분히 배려하시고 충분하게 시간을. 근데 여기서도 제가 좀 더 나쁜 걸 가르쳐 드리면 그 상대의 마음을 얻는 거는 정말로 낮은 확률이에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일단 나한테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일단 낮은 확률 곱하기 내가 그 쿨함을 유지하는 것도 낮은 확률이에요. 제가 이제 주변에 사람들 봤을 때 그것도 곱하기 그 사람과 잘 됐을 때 내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그것도 낮은 확률 곱하기 이걸 20%씩만 해도 벌써 몇 프로예요. 0.2 곱하기 0.2 곱하기 0.이에요. 그러면 8, 0.008이잖아요. 그럼 0.8%인가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 1%도 안 되는 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행복해지는 거는. 맞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어려운 일이 되죠.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일에서 한번 성공을 하면, 이게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배우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